자,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랑 다른 점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준비 기간이 짧아요. 준비 기간이 짧아서 마음이 급해요. 타 과목 해야 될 시간도 많으니까. 암기 과목이 많아서. 맞아. 수학을 미리미리 안 해놓으면 암기 과목이 안 돼요. 맞아. 수학은 한 1, 2주 전에는 그래도 끝내놔야. 1, 2주 다. 전에 끝내놔야 된다. 근데 그 다른 과목, 암기 과목을 해야 하니까. 전체적인 스케줄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개념을 까먹은 애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개념도 복습할 겸 그리고 유형도 문제를 좀 복습할 겸 많이 어렵지 않은 중간 정도 난이도, 물론 이제 조금 잘하는 애들은 바로 상위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중간 정도 난이도로 문제를 좀 풀어서 복기를 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서술형 대비도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막바지 적어도 한 2주 전쯤에는 좀 심화나 좀 기출 문제들로 계속해서 좀 시키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중상위권, 완전 또 상위권 애들과 완전 하위권 애들은 또 조금 다른 프로세서로 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서술형 풀이 쓰는 거는 최근에 너무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점이 아니고 그냥 다 틀렸다라고 하는 추세라서 서술형식 쓰는 연습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딸도 이번에 그걸로 엄청 감점됐어요. 그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서술형이?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학교마다 좀 다른데 네. 점수 배점이 많이 높아졌어요. 10점, 13점 한 문제당 이렇게 돼 있는데 감점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럼 서술형 대비하면은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뭐 준비해야 되는 게 있나요? 식 쓰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을 써야 감점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방정식 같은 경우 미지수 x 잘 두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함수 같은 경우도 상수 뭐로 둬야 되는지 그런 거 정해놓고 차근차근 식 쓰라고 해요. 그리고 애들 중에서 쓸데없는 이제 문구를 많이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적다 보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좀 삭제해주는 요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식으로만 적어도 되는데 이제 말로 좀 첨언을 이렇게 붙이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삭제해주는 그런 걸 좀 지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사소해 보이는 부분들도 좀 감점을 많이 시켜요. 뭐 예를 들면 문자와 문자 사이에 등호를 적었다. 그러니까 식이 아닌 데서 문자랑 문자 사이에 등호를 적었다고 그거를 땡땡으로 적어야 되는데 등호를 적었다고 감점시키는 일부 학교도 있었어요. 엄청 까다롭고 네. 서술형. 네. 단답형도 답이 5개인데 4개 적었는데 그건 다 틀렸다고 했어요. 그럼 평소에 뭐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시험 대비 말고 이제 평소에 뭐 방학이나 이런 때 일단 생 스스로 그런 거에 대해서 감점 요인을 찾아내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공부해오던 방식의 개념을 배우고 문제를 풀고 뭐 기출 문제를 풀어내고 오답 노트를 작성해 보든가. 근데 그걸 가지고 채점을 받아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몇 회까지 학교에서 이제 실제 쳤던 것들을 들으면서 저희도 이제 알게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그런 거라던가 뭐 예를 들어 좌표평면으로 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화살표 그리고 X축 적고 화살표 그리고 Y축 적고 원점 O 적고 나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차근차근 연습을 하고 이걸 표현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 안 적어도 애들 감점 다 됐었거든요. 그것도 그럼 학교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감점을 조금 많이 시킨다기보다는 진짜 그냥 정답이 아니면 틀렸다고 하는 학교들도 좀 많아졌거든요. 풀이 과정에서 일부가 맞으면 예전에는 그래도 좀 부분 점수라도 줬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적고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 때 매 문제를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으니 오답 노트는 조금 제가 검사를 하면서 오답 노트에 적힌 풀이라도 얘가 좀 제대로 적고 있는지 그거라도 좀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자체 교재에서도 서술형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 문제만이라도 얘가 서술형대로 서술형 시험 친다고 생각하고 풀 수 있도록 평소에 좀 지도를 하면 조금씩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알고 있는 학원과 모르는 학원이 있으니 그걸 선택하는 데도 좀 큰 비중이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럼 그것 때문이라도 학교별 기출 문제 미리 풀어보는 건 진짜 필수겠네요. 그죠? 무조건. 그럼 그 학교의 선생님 성향도 파악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대비를 할 때 묻는 게 선생님들이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런 문제 풀 때 요거는 쓰지 마라.
그러니까 요런 풀이법은 쓰지 마라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시험 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말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적어야 된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 평소에 언급하셨던 거 그런 것들 꼭 체크해 놓고 그거 잘 지켜서 서술형을 적어야지 그나마 감점 요인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수업 시간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떤 한 아이가 알아왔을 때 저희는 이제 매번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그 회의 때 서로 공유를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몰랐던 아이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래서 네. 이제 학원이 중요한 게 그런 거를 하나하나 챙겨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학교마다 트렌드가 있어요. 그렇죠. 애들은 잘 모를 수 모르죠, 있으니 모르죠. 그렇죠. 알 수가 선생님들이 없죠. 새로 강조를 해주는 그런 게 학원 선생님이 그 역할. 네, 그렇죠. 그러면 공식적인 지필고사가 없는 초등학생들은 뭐 저학년이야 뭐 자유롭게 하면 되지만 5, 6학년 때부터 그런 중학교 지필고사에 대비해서 어떤 거를 미리 챙기는 것이 좋을까? 초등학교 때는 교과 공부 외에 뭘 더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사고력 그런 것들을 많이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영재원에서 배우는 것들이나 아니면 시중에 재밌게 나오는 사고력 문제집도 많으니까 학생이랑 같이 서점을 가서 학생이 원하는 문제집 뭐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흥미를 끌 수 있는 문제집 사서 그때 많이 사고력을 해놔야 중학교 가서 아까 말했던 그런 서술형 문제라던가 백전 방지용 문제라던가 손을 대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저희 학원에서 제일 추천하는 책이 초등 사고력 책이에요. 그 책은 정말 어려운데 정말 좋아요. 정말 실제로도 전 자제분을 계속 시켰어요. 네. 계속 그게 지금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제가 봐도 고등학교 때 효과를 나타내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모의고사 푸는데 저희 초등학교 6학년에 속도 문제랑 거의 똑같은 거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 아이가 능력이 되면 전 시키자는 주의예요. 조금 버겁게 따라오더라도 시켜놓으면 나중에 빛을 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건 맞아요.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그거는. 그런 위주로 좀 할지 아니면은 교과 선행으로 좀 할지. 네, 애를 보고 판단해야 소화를 돼요. 하시는 점. 평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시험만 치면 망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 가장 큰 요인이 시간 부족이거든요. 평소에 잘하는데 실제로 시험에서 조금 점수를 좀 많이 깎아먹는 친구들 가장 큰 이유가 시간 부족. 근데 그건 시간 부족이 사실상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은 문제가 좀 익숙해지면 좀 빨리 풀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시간 부족하다라는 거는 평소에 좀 대비를 좀 더 일찍, 더 많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시험 대비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미리 시험 준비를 시키시거든요. 중간고사를 뭐 빠르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 방학 때부터 문제를 시키세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게 부족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것만 할 수는 없다 보니 실제로 진도도 나가야 되고 본인들이 하던 것도 하면서 나가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방학 때 조금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려면 이거는 뭐 학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한 학기 정도는 최소한 선행이 되어 있어야 왜냐하면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범위를 가르쳐주는 그때는 시험 치기 거의 직전이거든요. 그때 돼서 그거를 배워서 실전 감각을 익혀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중간고사 치고 나서 기말고사 사이에는 학교 행사가 엄청 많거든요. 체육대회도 까고 수련회도 까고 하다 보면 애 컨디션 때문에라도 공부를 할 수 없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방학 때는 진짜 많이 해놔야 학기 중에 뭐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아까 기말고사 때는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고 했는데 그게 중간에 방학도 없고 학교 행사도 많고 아마 더 그래서 그런 걸 건데 근데 그래도 애들이 중간고사를 한번 쳐봤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보다는 조금 더 문제를 쳐낼 수 있는 분량이 좀 많아지는 느낌은 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학원에서 주 2회 수업하는 애들은 그전에는 숙제 50문제도 커덕커덕 하면서 기출문제 풀어왔다면 지금 한 80문제씩 내도 수월하게 풀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애들이 정말 이렇게 쌓이고 쌓이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 그만큼 안 시켜봤었다면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느끼시는 어머님들이 중2 돼서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거는 그분들은 중1이 처음이고 아이가 처음이지만 그렇죠. 저희는 중1을 계속 봤기 때문에 이만큼은 해야 된다라는 게 그래야 점수가 이만큼은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가 수성구랑 좀 특수한 곳이다 보니 실제로 시험 난이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예전에 뭐 몇몇 학교만 어려웠다면 요즘에는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지고도 있고, 그리고 서술형 비중은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시간은 더 부족하고, 난이도는 높아지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정말 웬만큼 대비를 하지 않고서는 고득점을 만들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 학원에 뭐 거의 이제 집안이나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최소 한 선행을 2, 3년 정도 한 친구들이 돼야 무난하게 90점 이상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고득점 받기가, 그러니까 일부 학교들은 난이도가 높은 학교들에 한해서는 좀 힘든 게 서술형 현실인 것 같아요. 평가가 이게 점점 비중이 늘어나니까 객관식을 다 맞는다 치더라도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맞아요. 객관식 다 맞아도 여기서 뭐 한두 문제 못 건드리면 등급 20점 완전 날아가네.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냥 저희끼리 하는 말로는 어머님들도 예전 어머님들과, 예를 들면 예전이라고 하면 최소한 5년 전에 어머님들과 조금 이제 성향들이 조금 바뀌신 게, 예전에는 좀 많이 시키셨어요. 많이 시키고 선행도 빨리 나가려고 하시고 엄청 많은 걸 시키셨다면, 요즘에는 아이가 많이 힘들어 하는 거를 또 이제 그게 좀 아이한테 부담이다라고 느끼시고, 그러다 보니 예전에 비해서는 아이들의 선행도도 좀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뭐 학력 그 성취도를 떠나서 선행도도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행이 좀 많이 되어 있으면 그만큼 좀 복습을 할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는데, 선행이 많이 안 돼 있으면 현행 진도도 나가야 되고 또 이제 시험 대비도 해야 되다 보니 조금 더 빠듯한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학생별 편차도 심하겠네요, 그죠? 그게 네. 현행 심화를 해내려면 선행이 되어 있는 게 훨씬 수월해요. 그 사고의 깊이가 다르거든요. 풀어내는 시간도 다르고, 좀 따라오기만 한다면 좀 땡겨주는 게 아이의 자신감도 가장 줄 수 있는 안전한 선행 이 동네에서 저는 한 2년 최소 2년이라고 수성구에서 최소 2년이다. 정말 똑똑한 애들은 뭐 지금 중1 영재 같은 경우는 고2거 저랑 하고 있는데 이해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이 까먹어. 근데 그래도 걔들은 까먹는다 치더라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살짝만 그렇지. 거는 바로 바로 하지. 맞아요. 일단 맞아요. 까먹어도 하는 게 맞다고 맞아요. 생각하지. 맞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특강이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김장학원도 여름방학 특강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잘 보시라, 들으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험 직후에 해야 되는 거, 기말고사 직후 뭐가 있을까요? 기말고사 직후 방학 때 뭘 해야 되는지 짜야겠죠. 그렇지. 방학 스케줄. 근데 솔직히 저희는 기말 치기 전부터 방학 특강에 대해서 그쵸. 그때 소견서 하고 이 뭘 해야 된다라는 게 나가는데, 근데 솔직히 그 전부터 정신교육은 계속해요. 이번 방학 때 뭘 해야 되고 학기 중에 이렇게 진행했으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 방학 때 우리 이거 하자. 근데 여기서 그래도 막 한두 번 방학을 겪어본 친구들은 선생님 다음 방학에 뭐 해요? 라고 학생들이 먼저 물어봐요. 이제 엄마이면서 수학 선생님이 그 질문 좀 드릴게요. 엄마로서 힘든 점, 수학쌤으로서 힘든 점. 여기가 수성구라서 많은 학생들을 저희는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솔직히 약간 뭐 보통의 어머님들은 딱 보면 아 얘가 수학을 얼만큼 하는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 판단이 딱딱 뭐 서는 자체가 쉽지 않은 거니까. 근데 저희는 워낙 많은 학생들을 보니까 제 애를 보면 얘는 이 정도 해도 되겠다라는 그 선이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답답. 여기 그러니까 한두 번 가르쳐주면 여기 애들은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왜 안 되지? 이렇게 되는. 저는 기대했다가 마음을 버렸다가 기대했다가 마음을 버렸다가 버려야 되나 기대해야 되나 계속 부모 마음은 다 그런 거 같아요. 몇 학년이시지? 전 내년에 중1 됩니다. 저는 지금 중1입니다. 저는 3살입니다. 어르신 엄마 입장에서 가르칠 때와 수학쌤으로서 가르칠 때 차이가 있나요? 우리 저는 아이들? 그래서 집에서 잘 안 가르칩니다. 심하게 올라와요. 시간이 모든 분노가 다 올라와요.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내 자세가 잘못됐구나, 내가 애를 가르칠 때 내가 딸을 보는 시선이 잘못됐구나 하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해요. 하지만 정말 수양하는 기분으로 아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을 가르칠 때도 화가 안 나요. 그렇게 친절할 수 없어요. 전 정말 친절해요. 근데 딸한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나의 태도도 태도이지만 그렇죠. 그의 태도도 똑같아요. 학원에서 하는 그 태도와 학교에서 하는 태도와 집에서 그렇죠. 하는 그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 가정 내에서는 웬만하면 공부는 안 하는 게 맞다. 뭐 숙제 도와주는 정도, 질문 받아주는 정도, 또 어머님들도 그 정도만 해주시지 집에서 아이를 케어를 모두 하시려고 하면 사이만 나빠져요. 그때 집에서는 사이좋게 지내는 게 최고고 차라리 학원에 여러 가지를 부탁하시는 게 그게 아이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머니 그냥 관리만. 근데 어머님들도 관리를 해줘야 가르치는 선생도 편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희한테 너무 맡겨놓으시면 집에서 관리가 안 되면 저희도 케어하기 불편해서 힘들어서 어머님들이 집에서도 좀 숙제 내는 관리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서로 도움이 될 때, 그러니까 엄마인데 수학쌤이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 수학쌤인데 엄마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 서로 이제 플러스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학원에 일을 할 때는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할 때도 나도 아이를 키워받는 입장이고 나도 이 수업을 해본 입장에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낳기 전과 후가 학원 이제 강사 생활을 하는데도 많이 바뀌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아직 좀 많이 남긴 했지만 저희 학원에서 좀 되게 좋은 강점 중에 하나가 입시 관련 설명회도 많이 해주시고 관련 자료들도 엄청 많이 주시잖아요. 제가 여기에 몸담고 있지 않다면 제가 굳이 이렇게 스스로 찾아가서 내가 스스로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을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접해 들으니까 그게 조금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머님들도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는 뭐 입시 자료나 아니면 학원에서 뭐 열어주는 입시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와서 들으시면 아이를 키우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학교 행사나 학교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을 해주니까 학원에 말하기가 좋아요. 엄마 요거 요렇게 냈는데 요렇게 냈는데 라고 하면 저도 애들한테 말할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좋고 옆에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엄마들이랑 상담이 너무 수월해요. 공감대가 너무 잘 형성돼서 엄마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큰 장점 같아요.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원하는 것,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원하는 것. 저는 너무 다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죠? 똑같다. 네,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우리 딸이든 학원에서 제가 가르치는 아들, 딸들이든 정말 착하고 예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제 딸이 아니더라도 공부 참하게 하는 애들 보면 제 딸만큼 이뻐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공부를 참하게 하는 애들은 그리고 철이 드는 애들 보면은 그렇게 이뻐요. 공부를 참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수업 시간에 모르더라도 깊게 사고하려는 애, 식쓰라는 거 잘 쓰고 예의 있는 애들, 공부에도 예의가 있고 수업에도 예의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사고를 깊게 하는 애들을 보면 그렇게 이뻐요. 저는 모르더라도 끝까지 풀려고 하는 애들.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특히 초등학생한테는 시간 많이 주고 너희들 생각하러 온 거야, 사고하러 온 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풀려가는 애들, 그런 애들 보면 진짜 예뻐요. 제 딸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다르다는 거. 일단 학원에 오는 애들은 그 부모님들이 얘들을 공부를 저한테 맡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얘가 하도록 끊임없는 격려와 그리고 잔소리와 할 때까지 꼼꼼하게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아들은 뭐 일단은 제가 많은 학생들을 봤기 때문에 뭐 이건 솔직히 선을 긋는 건 아니에요. 선을 긋는 건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막 새벽에 1시까지 막 숙제를 하고 있으면 들어와 자라 제발 자라. 그리고 질문 나한테 그만해라. 학원 가서 제발 학원에 가서 질문을 내가 받아줄 테니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자. 너 그 담임 선생님도 있다. 자습실에서 같이 공부를 내가 도와주든 뭐든 할 테니 집에서는 뭐 1시까지 극하고 있는 건 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상담할 때도 어머님들 그런 걸 좀 많이 안쓰러워 하세요. 그치만 이제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고, 근데 또 학원에 맡기신 부분이니 뭐 같이 상담을 하면서 조율을 하겠지만, 만약에 제 아들이라면 저는 그냥 잘하고 합니다. 대신에 공통적인 건 있어요. 인성을 강조하는 부분. 못하는 거는 배우러 오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놈은 얼마든지 내 시간을 쪼개서라도 가르쳐주고 싶고 막 그런 게 저희들의 마음인데, 안 하는 거는 못 참겠어요. 못 참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울분을 토하죠. 저는 근데 정말 딱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숙제를 빨리 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거짓으로 숙제를 해서 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답지를 좀 몰래 본다던가, 아니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메스포스 시스템이라고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찍는다던가, 찍어서 좀 숙제를, 어쨌든 시간 안에 숙제를 해오는데 얘들이 목표를 두는 거죠.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답지를 뺏겨온다. 물론 제가 숙제 해온 거를 확인은 하지만 이게 매번 그렇게 뺏겨오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라. 모르는 건 괜찮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원에서 보는 애들도 그렇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르는 거 투명하게 선생님한테 알려줘야 된다. 절대로 거짓으로 숙제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아라. 저는 그게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직의 문제가 인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실력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평소에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문제를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해서 시험에서 그걸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지금은 우리가 시험 연습을 하는 거고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때 모르는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도 좀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른다고 해라. 그거 좀 제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본인한테 주어져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어머님들 눈에도 보이신다면 그것도 조금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희가 봐도 시험 성적이 저희 기대와 조금 낮게 나왔지만 얘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게 눈에 보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머님들한테는 만족을 못 시켜드릴 수도 있지만 저희는 애들한테 그래도 얘기해요. 그래도 선생님이 너가 열심히 했는 거는 진짜 알고 있다고. 대신 다음에는 그래도 결과까지 낼 수 있게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같이 숙제를 봐줘요. 저도 어제도 카페 가서 저도 쉬는 날 카페에서 수업해요. 집에서는 이게 이렇게 어머님들도 혹시나 뭐 아들들을 딸들을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집 아닌 공간에서 차라리 하시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네. 분위기 바꿀 겸 한 번씩 나가는 거 좋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는 숙제 안 하면 굉장히 혼내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학원을 다니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애걸복걸해요. 저는 학원을 다니고 싶습니다. 아니 숙제 안 할 거면 안 다녔으면 좋겠다. 근데 숙제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근데 특히나 제가 강사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죽어도 하겠다고 해서 간식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면 좀 안쓰럽긴 해요. 어머님들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는데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모 된 죄가 아닐까. 그러니까 차라리 전문적인 학원에 그렇죠. 맡기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